안녕하세요. 무비썸 28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큐트하세요. 네. 네. 대학생 같으세요. 네, 뭐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 네, 아니 네. 정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귀여워. 시킨다. 대학생. 80학번 같아요. 대학생.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저희 마스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2016년 연말에 최고 기대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영화하고 뭐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하고 두 편이 아마 가장 네. 큰 화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네. 어느 날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조.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진 회장과 천재 해커 박장군, 그를 추적하는 지능범죄수사팀 김재명, 그 전산실 위치에 진연필 로비장부 2개면 된다. 아유, 재밌겠네. 그리고 끝없이 벌어지는 배신의 배신. 잘 생각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네 앞에 누가 있는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나 데리고 가면 세상 뒤집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최고의 마스터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추격전. 오늘의 무비썸 마스터입니다. 자, 일단 배우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 그 포스터 보고 많은 분들이 현혹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네. 그 조연들조차도 네. 엄지원, 오달수, 진경. 네. 굉장한 뭐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영화들이 좀 유행이기도 하죠. 이런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대감도 부풀리고 영화의 규모도 키우고. 가장 최근에 뭐 아수라가 있었죠. 아, 그러네요. 아수라도 초호화 캐스팅이었었죠. 자, 이 마스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배우는 아무래도 이병헌 씨, 강동원 씨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병헌 씨 어떠셨어요? 이병헌 씨요? 네. 아이 뭐 말해 뭐 합니까? 네. 이제는 말하면 입 아픈 경지인가요? 이제 상도 타셨잖아요. 네. 이제 청룡 영화제에서 네. 나무주연상도 타시고. 네. 올해가 뭐 거의 그 연기 경력에서 거의 절정을 이루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벌써 영화가 지금 4편째예요. 거기다가 매그니피센트 7까지 할리우드 영화까지. 그래요, 맞아. 있는데 할리우드 것까지 하면. 네, 4편에다가 뭐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까지 받았고 연기 경력에서 본다면 최소한 지금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악역이지 않습니까? 악역이에요. 네. 악역인데 약간 좀 저는요 그렇게 느꼈어요. 좀 모습이 비주얼이 좀 푸근해 보여요. 네, 약간 생활 악역? 약간 백발에 약간 좀 푸근한 느낌의 중년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걱정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필리핀 가서 이렇게 필리핀 가수도 사기를 치는 악역인데 거기서 영어로 사기치는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이병헌 씨가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일부러 사기꾼이 구사할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발음을 넣어서 뭐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필리핀에. 그래도 필리핀 그렇습니다. 액센트나 억양의 영어를 구사해야 그 사람들 마음을 더 잘 그러니까요. 얻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부러 알짜 같은 걸 막 그냥 그대로 찔들어한 넣어서. 뭐 그렇죠. right education for the children. 인더 시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또 그거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인 의견이시래요. 영어를 그렇게 필리핀 영어를 내가 구사를 하겠다. 그럼 필리핀 배우한테 좀 요거 대사 좀 녹음을 부탁해서 그걸 좀 갖다 달라. 그러면 그걸 듣고 내가 연습을 하겠다. 그렇게 약간 하셨대요. 필리핀식으로? 예. 또 이병헌 씨가 사실 연기할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악역이지 않습니까? 악역인데 악역을 이전에도 굉장히 짙은 악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놈놈놈에서 한 적 있죠. 그 인물은 사악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이에요. 뭐 아픈 구석도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 악역이라 할지라도 이제 관객이 좀 마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얄미운 인물이잖아요. 일단 이 영화가 사연을 다 안 보여주거든요.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왜 그 강동원 씨 역할의 김재명이라는 형사는 왜 이렇게 정의로워졌는지도 안 보여주고 박장군은 왜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사기를 치게 됐는지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병헌 씨 역할의 그 진연필도 왜 이렇게 막 희대의 사기꾼이 됐는지 그 어떤 배경을 안 나오죠.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더 그냥 본성이 이렇게 좀 쓰레기구나. 네. 제가 좀 심했나요? 아니요, 그 이 쓰레기예요. 배역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느낌이 본성이 아주 있고요. 쓰레기.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화려한 언변으로 사실은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연기를 잘하는 걸 연기하잖아요. 그 따뜻함이 아직 여기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려한 음전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연설을 하죠. 그게 영화의 시작일 정도로 나오면서부터 저 인물이 어떤 그런 관객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캐릭터라는 걸 알고 보니까 네네. 저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딱 저 회원들을 등지고 나오면서부터는 표정이 네. 바뀌겠구나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병헌 씨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악역인데 우리가 잘 보아오지 못했던 악역, 전형적이지 않은 악역이라는 네.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의 인물을 창조했다. 이 영화 보는 재미 한 3분의 1은 이병헌 씨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강동원 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아유 강동원 씨 정말 우리 강동원 씨 언제 쉬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우리 강동원 씨 정말 열일하죠? 네.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빠 뭐 힘든가? 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느낌 자체도 그렇고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강직하고 거기다 엘리트이고 우리나라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들 속에서 형사는 보통 엘리트로 잘 안 나옵니다. 네, 약간 좀 약간 좀 순박하고 그 황정민 네, 씨나 송강호 씨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생각나죠. 약간 사투리도 좀 섞거나 예. 좀 뭔가 푸근한 사람. 욕이 항상 들어가 있고 대사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전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엘리트 형사를 맡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영화에서의 그 형사 주인공하고 좀 다르다. 달라요. 달라서 이게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느낌의 네, 캐릭터처럼 다가오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 대사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썩은 윗머리부터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대한민국에 뭐 저처럼 미친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하나 좀 있어야죠.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대사를 정의로운 대사들이에요. 되게, 또박또박. 예. 네. 아마 강동원 씨는 추측컨대 뭔가 새로운 거에 계속 도전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연기자인 것 같아요. 어떤 배우는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의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직업도 계속 새로운 걸 합니다. 바로 올 초에나 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던 작품이 검사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랑 상황이 반대죠. 거기선 사기꾼. 거기선 사기꾼으로 검사를 도와주는 역이었었는데 여기선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한국 영화에서 많은 주인공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인공이 형사입니다. 형사 역을 안 맡은 배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초의 형사 영화인 거예요, 강동원 씨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왜 강동원 씨가 골랐는지가 짐작이 되는. 새로운 느낌의 역할을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다.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한 10kg 정도 체중도 늘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지하도에서 액션도 보여주는데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강동원 씨가. 예전에 그 전우치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와이어 타고 막 이러는 화려한 연기를 할 때도 최동원 감독이 이 액션 소화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동원 씨가 액션 연기를 잘한다. 실제로 되게 활동적이시래요. 운동을 잘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상남자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에서 본인의 어떤 것을 살리는 부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우빈 씨가 영화에서 굉장히 좀 화려한 연기를 하죠, 이 영화에서. 능청스럽기도 하고 장난기가 많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원래 악당의 오른팔 같은 전산실장 역을 맡아서 이 영화에서 하고 있죠. 김우빈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네. 김우빈 씨가 맡은 박장군이란 캐릭터는 김우빈 씨 했던 스물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네네, 그 네. 캐릭터가 되게 똑똑해져가지고 네. 여기 온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때만큼 연장선상에서. 통통 튀어요, 여기서도. 통통 튀고 말하는 것들도 약간 좀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어요. 네. 말투도 뭐 시나리오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만 말투를 굉장히 유행어에 가까운 말투를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고생했다고 파티 열어주는 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동사로 안 끝내고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믿는 척 아무도 안 믿어. 에이 나쁜 사람. 그런 말투 같은 것을 굉장히 귀엽게 구사하고 또 혼자 약간 막 춤추는 장면도 있고 배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구사한 것 같아요. 그 손 동작이나 뭐 눈짓할 때 윙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양념이 많이 들어간 연기를 화려하게 구사를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김우빈 씨 연기가 일단 좋고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김우빈 씨를 보는. 제 생각엔 연기를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화려하게 인물에다 계속 액센트를 줘가면서 연기를 하는데 동년배 연기자들에 비해서 그 연기가 주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제하되 영화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김우빈 씨의 이런 화려하게 액센트를 주는 연기가 어떻게 보면 내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저는 또 진경 씨를 참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조희석 감독의 이전 작품이었던 감시자들 좋았잖아요.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거기서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진경 씨가 나온 그 영화들이 굉장히 연기들이 인상적이죠. 그렇게 진경 씨도 다작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작을 많이 하시네요. 또 진경 씨가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고 나온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 주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배우들은 다 이제 영화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배역이거나 이런 배역인데 제가 굉장히 놀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자 씨. 아, 굉장한 카리스마 아닙니까? 카리스마로 따지면 이 영화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예. 3조 원을 현금으로 주무르는 그 큰 손으로 나왔던 분인데 박정자 씨야 뭐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연극계에서 워낙 대배우 중에 대배우죠. 근데 어쨌건 그 짧은 장면에 잠깐 나와서 이 두 배우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연기를 시전하지 않습니까? 연기가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였다. 또 한 명은 정반대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조연철 씨.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제 꿀 양봉 같은 네, 것도 저도 하는 그분. 약간 이 영화에서 브로맨스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이제 김우빈 씨와의 우정 관련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꿀은 챙겨가라고 이렇게 챙겨줄 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맛있어 막 이래가면서 저는 그래서 그 꿀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죠? 그냥 진짜 그냥 우정이죠. 꿀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중간에 혼자서 말투도 이런 겁니다. 형 일해야 되니까 저리 가. 누구한테 하는 아이들 파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꼬이니까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조연철 씨 이전의 영화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편에서. 이분이 터널에서 나왔었잖아요. 터널에서도 약간 그 유약한 네. 그 역할로 나왔는데 그때 제가 무비썸에서 글쎄, 매드클라운 매드클라운. 닮은 그분이요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연철 씨가 매드클라운 동생이래요. 네. 그것도 이제 신기하고 네. 예, 이전의 영화들도 다 좋아요. 찾아보시면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도 조연철 씨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한번 이렇게 쭉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수많은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제 약간 이상형에 오달수? 가깝습니다. 아니, 조연철 씨가 조연철 씨. 너무 아니라고 해서 죄송해요. 오달수님. 네. 네. 조연철 씨 같은 어떤 그런 비주얼의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좀 약해 보이고 막 이렇게 네.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이 제 이상형입니다. 그래요. 남자 이상형. 네. 네. 또 조연철 씨가 이상형이라는 얘기는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네. 또 거기다 오달수 씨까지 나오잖아요. 네. 오달수 씨는 평상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파트 1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파트 2로 돌아올게요.